예, 안녕하십니까. 그레이삭스 대표이사 이승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어플리케이션 개발 멘토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발표할 내용도 지금 그레이삭스가 현재 뭘 하고 있나 보다는 그레이삭스가 지금의 상태가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하고 비슷한 고민과 생각과 어떤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얘기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발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레이삭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그레이삭스는 2009년도 그러니까는 국내 아이폰이 들어오기 1년 전이죠. 2009년도 말부터 아이폰,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폰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아이팟으로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2009년도 당시에는 사실 어떤 업체라기보다는 개인 개발자 자격으로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전에는 모 대기업의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5년 반 동안 일을 하다가 나와서 개인 개발자 자격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도 할 겸 뭐랄까요, 경험도 할 겸 심심해서 만들어 봤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게 지금의 그레이삭스가 되는데요. 작년에 이제 전문 개발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음악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요. 현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넘어서서 이제 모바일 플랫폼 혹은 모바일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만든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영어로 써 있는데 해석하자면은 해적 룰렛입니다. 해적 룰렛. 이게 뭐냐면은 그 술집에 가면 통아저씨 게임 있잖아요. 칼을 이렇게 꽂으면은 그 가운데 있는 선장이 튀어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칼을 꽂았을 때 한 사람이 걸려서 뭐 술 마시기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초창기 앱이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만든 이유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3D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폰 게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그때 당시에 처음 개발할 때는 국내 아이폰 개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을 때예요. 이걸 만들었을 때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그 앱스토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앱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전혀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이트들을 뒤져가면서 만들어서 이거를 앱스토어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몇 개나 팔릴까? 그래서 올리고 난 다음날, 그러니까 앱스토어에 이게 올라가고 난 다음날부터 이제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죠. 그래가지고 첫날이 딱 되고 몇 개가 팔렸나 이렇게 딱 봤어요. 딱 봤더니 그때 당시 4개인가 5개? 하루에. 그래가지고 이게 뭐 올리기만 하면 팔리는 게 아니구나, 신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는 한 일주일쯤 이게 뭐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뭐 한 10개, 15개 뭐 이렇게 뭐 이러다가 한 일주일쯤 있다가 갑자기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무슨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자연스럽게 랭킹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그 일본 앱스토어 엔터테인먼트에서 1등을 했어요. 저희가 그냥 가만히 놔뒀거든요. 일본어로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고, 사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만든 목적은 스터디 목적도 있었지만은 사실 파일럿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앱스토어에 이걸 올렸을 때 이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전혀 마케팅도 안 하고 실험적으로 그냥 놔뒀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했던 건데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는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그냥 랭킹이 1등까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당시 엔터테인먼트 뭐 1등이 몇 개 정도 나가는지 그건 측정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런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서 사실 저 통아저씨 게임이 일본의 토미사라는 굉장히 유명한 장난감 업체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거를 거의 모델을 베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개인 개발자였고 그런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별로 없던 상황에서 저희가 베낀다는 사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제 농담처럼 뭐 토미사에서 우리를 고소하면 어떡하지? 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웃으면서 그럼 우린 성공한 거야. 뭐 이런 농담을 했는데요. 토미사의 변호사가 저희한테 보낸 이메일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중국에서 온 건지 저도 잘 몰랐는데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분께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네 거를 뺏겼으니까 그만 팔아달라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만 팔자라는 결정을 내려서 지금 현재는 저 어플리케이션이 앱스토어에 없습니다. 없는데 글쎄요. 재밌기도 했지만 좀 씁쓸하기도 했던. 왜냐하면 저런 유의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저 통아저씨 앱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20개 정도 됐었는데 꼭 저희한테만 이 이메일을 보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머지들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드럼마이스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면은 뭐 한번 좀 보셨을 수도 있을 법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말 그대로 드럼을 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당시에 시중에 드럼 어플리케이션이 한 5종류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그 중에 한 2개 정도는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시중에 나와 있던 드럼 어플리케이션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좀 개선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건 시중에 있는 5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드럼을 자기 마음대로 배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배치를 할 수 있게 만들자. 그게 포커스였고요. 그리고 당시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래픽이 실제 같지가 않고 좀 수준이 아무래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앱스토어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래픽이 좀 떨어졌었는데요. 그거를 좀 개선을 해보자. 그리고 편집하고 레코딩하는 기능을 넣자. 그리고 따라서 칠 수 있는 샘플 곡들을 좀 넣자. 그리고 드럼을 이렇게 연타 기능, 그러니까 롤링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을 넣었을 때 굉장히 연주 효과가 올라가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이 기능도 넣자라고 해서 사실 저희 이 아이디어 중에 몇 가지는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할 때 다 들어있던 게 아니고요.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추가를 해나간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도 앱스토어에 올렸고요. 그래서 다른 드럼들과 경쟁을 했는데요. 결과는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이 뭐 100만 명 이상의 유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초창기에 만든 앱이라서 정확한 통계를 저희가 낼 수도 없지만 다운로드를 추정해 봤을 때 그 정도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 매셔블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블로그가 있죠. 블로그라기보다는 이제 미디어가 돼버렸죠. 거기서 10가지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악기 어플리케이션을 10가지를 선정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진흥원에서 2010년도에 모바일 콘텐츠 어워드도 이 드럼 마이스터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건 빌보드지에 드럼 마이스터가 소개가 됐는데요. 빌보드지에 소개된 이유는 그 아래 보시면 동영상이 있는데 유튜브 동영상이에요. 아토믹 탐이라는 미국의 뭐 속된 말로 듣보잡이라고 요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름 없는 그룹인데요. 이들이 저 뉴욕의 그 지하철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게 돼가지고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되는데요. 그 친구들이 그 순수하게 노래 부르는 것만 빼고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연주를 하는데요. 거기서 드럼을 저희가 만든 드럼 마이스터를 썼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저기 쓰인 악기들이 도대체 뭔데 저렇게 연주를 할 수 있냐라고 그랬을 때 이제 빌보드에서 안 되겠다 해서 여기에 쓰이는 악기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기사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드럼마이스터가 나온 지 한 1년 좀 지났을 때 얘기거든요. 1년 후에 이제 그만 팔 때도 됐다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동영상이 나와가지고 랭킹이 엄청나게 또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이런 재밌는 경험들을 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동영상을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올려놨는데요. 저거 외에도 유튜브에 수많은 그 드럼마이스터 연주 영상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정말 만든 저희가 봐도 와, 저렇게 연주가 가능한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연주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에피소드를 저희한테 줬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국내 아이폰이 출시되죠. 제가 그 2010년 9년도 11월이었나요? 2010년도 이어지면서 아이폰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희가 홍길동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내놓게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이유는 저희가 이 아이폰이 나오기 거의 1년 전부터 아이폰 개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폰이 이제 국내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지인들, 친구들이 아이폰이 좋냐, 사도 되냐라고 저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써볼 만하다. 우리가 이제까지 썼던 폰과는 좀 틀리다. 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폰을 많이 샀어요. 많이 사가지고 이제 쓰는데 기존에 쓰던 어떤 휴대폰에 너무 익숙했던 나머지 처음에 이렇게 사용할 때 좀 불편함을 느꼈나 봐요. 그 중에 그 주소로 검색할 때 초성으로 검색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불만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뭐 스티브 잡스한테 얘기하든지. 당신이 추천했으니까 당신이 해결을 하시오. 그래가지고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그 인터넷에 떠돌던 그 초성 검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인터넷에 있었는데 그 방법은 일일이 주소를 하나하나 변환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앱스토어에 올렸어요. 정말로 한 이틀 정도 코딩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올렸는데 앱스토어에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심사를 거쳐서 이제 그러니까 앱스토어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등록이 승인이 되고 나타나기까지 24시간 정도 보통 소요가 돼요. 워낙 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승인이 딱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나왔다라고 뭐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트위터를 통해서 지인한테 우리가 이런 거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트위터 하나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다운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 가운데 보시면은 초성 변환이 지금 그 무료 어플 1등인데요. 국내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앱스토어에 나타날 때 그냥 1등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은 거를 그 트위터에서 전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운을 받았죠. 그 이유는 사실 뭐 좀 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통신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덕분에 그레이삭스라는 회사도 이름이 알려지고요. 오른쪽에 저 구준엽 씨 사진은 왜 있는가? 그 오른쪽에 반쪽으로 보이는 게 저인데요. 네, 구준엽 씨가 이 어플 좋다고 추천해가지고 모 신문사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